이 집, 이제 정리하는 게 낫지 않을까? 그 말이 나온 순간 식탁 위의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김치찌개에서 피어오르던 김이 사라지고 누구도 숟가락을 들지 않았습니다. 평범한 저녁 식사였던 그 자리는 그 한마디로 인해 전혀 다른 공간이 되어버렸습니다. 50년을 함께 산 형제들이었습니다. 어린 시절 같은 방에서 잠들었고 명절마다 이 식탁에 모여 밥을 먹었고 부모님 생신에는 어김없이 얼굴을 맞댔던 사이였습니다. 하지만 그날 그 말 한마디는 50년의 시간보다 더 멀게 느껴지는 거리를 만들어냈습니다. 부모님도 연세가 있으시고 계단 오르내리는 것도 힘들어 보이잖아. 말하는 사람의 목소리는 차분했습니다. 이미 여러 번 고민했고 충분히 생각한 끝에 꺼낸 말이라는 게 느껴졌습니다. 수리비, 세금, 빈방 관리, 혼자 감당하기엔 버거운 현실들이 그 말 속에 담겨 있었습니다. 그러나 맞은편에 앉은 형제는 한동안 고개를 들지 않았습니다. 젓가락을 내려놓고 주먹을 쥐었다 폈다를 반복하며 무언가를 참고 있는 듯 했습니다. 그 말 꼭 지금 해야 했어? 목소리는 낮았지만 그 안에는 오래 쌓인 감정이 묻어 있었습니다. 분노도 실망도 아닌 그저 무너지는 것을 막으려는 간절함 같은 것이었습니다. 그 집은 단순한 건물이 아니었습니다. 비 오는 날 우산을 말리던 현관이었고 시험을 망친 날 울다 잠든 방이었고 아무 말 없이도 돌아갈 수 있던 장소였습니다. 누군가에겐 정리해야 할 부동산이었지만 누군가에겐 아직 떠날 수 없는 집이었습니다. 그날의 대화는 크게 다투지 않았습니다. 서로를 존중하는 말만 골라 했고 예의를 지켰고 목소리를 높이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서 더 마음이 건드려졌습니다. 형제 중 첫째인 민수는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가로등 불빛을 바라보며 오늘 했던 말이 과연 옳았는지 되묻고 있었습니다. 그는 부모님 댁에서 차로 30분 거리에 살고 있었습니다. 가장 가까운 자식이었고 그래서 자연스럽게 모든 일을 도맡게 되었습니다. 수도가 터지면 민수에게 전화가 왔고 보일러가 고장나면 민수가 달려갔습니다. 겨울마다 동파 방지를 챙기는 것도 여름마다 에어컨 필터를 청소하는 것도 민수의 몫이었습니다. 처음엔 당연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장남이니까 가까이 사니까 해야 할 일이라고 여겼습니다. 그런데 언젠가부터 그 당연함이 무겁게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회사에서 회의를 하다가도 아버지의 전화가 오면 자리를 뜨게 되었고 주말 가족여행을 계획해도 부모님 댁의 일정을 먼저 확인해야 했습니다. 아내는 불평하지 않았지만 민수는 알고 있었습니다. 점점 지쳐가고 있다는 것을요. 여보, 오늘 동생들하고 얘기 좀 했어. 그날 밤 민수는 아내에게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집 정리하는 거 어떻겠냐고 물어봤어. 아내는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그리고는 조용히 물었습니다. 동생은 뭐래? 글쎄, 좋아하진 않더라고. 민수의 목소리에는 피로가 배어 있었습니다. 설득하려던 것도 아니었고 강요하려던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현실적으로 생각해 보자고 함께 고민해 보자고 말했을 뿐이었는데 왜 이렇게 마음이 무거운지 알 수 없었습니다. 한편 둘째인 경호는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핸들을 꽉 쥐고 있었습니다. 형의 말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이 집, 우리가 언제까지 붙잡고 있을 수는 없어. 그 말이 틀렸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형의 입장도 이해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이 무너지는 기분을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경호는 지방에 살고 있었습니다. 부모님 댁까지는 차로 3시간이 걸렸습니다. 자주 찾아뵙지 못하는 게 늘 미안했고 그래서 명절이나 기념일만큼은
꼭 얼굴을 보였습니다. 그 집은 경호에게 죄책감과 그리움이 뒤섞인 장소였습니다. 어린 시절, 경호는 그 집 마당에서 아버지와 축구를 했습니다. 골대는 없었지만 담벼락이 골대였고 아버지의 웃음소리가 응원이었습니다. 어머니는 부엌 창문을 열고 밥 먹어라. 하고 소리쳤고 그 목소리가 들리면 아쉬워도 공을 놓고 식탁으로 달려갔습니다. 그 집에는 그런 기억들이 가득했습니다. 벽마다, 방마다, 계단마다 이야기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그걸 정리한다는 말이 경호에게는 과거를 지운다는 말처럼 들렸습니다. 사실 이 말은 오늘 처음 나온 말이 아니었습니다. 몇 년 전부터 민수의 머릿속을 맴돌던 생각이었고 조심스럽게 아내와 나눴던 이야기였습니다. 하지만 입 밖으로 꺼낸 순간 모든 게 달라졌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형제들은 다시 모이기로 했습니다. 이번에는 부모님이 안 계신 시간을 골랐습니다. 병원 진료가 있는 날, 형제들은 그 집 거실에 둘러앉았습니다. 현실적으로 생각해보자. 민수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손은 떨리고 있었습니다. 이 집 유지비만 해도 한 달에 얼마나 드는지 알아? 관리비, 수도세, 전기세, 가스비. 부모님이 쓰시는 것보다 빈방 때문에 나가는 돈이 더 많아. 경호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듣고 있었습니다. 작년에 보일러 고장 났을 때 수리비가 200만 원이었어. 올해는 지붕 방수도 다시 해야 한대. 그것만 300은 나온다더라고. 민수의 말은 계속 이어졌습니다. 부모님 건강도 예전 같지 않으시잖아. 계단 오르내리시는 것도 힘들어 하시고, 겨울엔 냉기 때문에 관절도 안 좋아지시고. 그때 경호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그럼 부모님은 어디로 가셔야 하는데? 잠깐의 침묵이 흘렀습니다. 민수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형 집으로 모실 거야? 아니면 요양원? 경호의 목소리에는 비난이 섞여 있지 않았습니다. 그저 담담하게 묻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질문은 민수의 가슴을 찔렀습니다. 나도 그게 고민이야. 민수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우리 집은 좁아. 방도 부족하고 아이들도 있고 솔직히 쉽지 않아. 경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형의 상황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다고 자신이 모실 수 있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지방에 살고 있고 아내의 직장도 있고 아이들 학교 문제도 있었습니다. 부모님 마음은 한 번이라도 제대로 물어봤어? 경호의 질문에 민수는 잠시 멈칫했습니다. 아버지는 아무 말씀도 안 하시잖아. 물어봐도 너희들 알아서 해라 하시고. 그게 진심일까? 민수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사실 민수도 알고 있었습니다. 아버지의 그 말이 진심이 아니라는 것을요. 그저 자식들에게 짐이 되고 싶지 않아서 어떤 선택을 해도 괜찮다고 말씀하시는 것뿐이라는 걸요. 형도 힘든 거 알아. 경호가 말을 이었습니다. 가까이 살면서 이것저것 다 챙기는 거 쉽지 않잖아. 나도 그거 몰라서 가만히 있는 거 아니야. 민수는 고개를 들어 동생을 바라봤습니다. 그런데 그 집이 없어지면 경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우리가 돌아갈 곳이 없어지는 것 같아. 부모님하고 이어진 끈이 끊어지는 것 같고. 민수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소파 끝을 꼭 쥔 손에만 힘이 들어갔습니다. 둘은 한동안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거실 벽시계 소리만 째깍째깍 울렸습니다. 어렸을 적 이 소리를 들으며 숙제를 했고 TV를 봤고 가족들과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 시계는 여전히 같은 자리에서 같은 소리를 내고 있었습니다. 형, 진짜 궁금한 게 있어.
경호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집을 팔면 그 돈으로 뭘 할 건데? 민수는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습니다. 일단은 부모님 병원비랑 생활비로 쓰고 나머지는 나중을 위해 모아두려고. 나중? 요양원 비용이든 간병비든 언젠가 필요할 거 아냐. 경호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결국 그 얘기네. 부모님을 요양원에 보낼 생각이구나. 그게 아니라 민수가 서둘러 말했지만 경호는 이미 마음의 문을 닫은 것 같았습니다. 형은 계산적이야. 뭐든 효율적으로 생각하고 현실적으로 판단하고 그게 나쁘다는 건 아닌데 경호는 말을 멈추고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냥 가끔은 마음이 먼저였으면 좋겠어. 민수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설명해봤자 이해받지 못할 것 같았고 설득하려 들면 관계만 더 틀어질 것 같았습니다. 그날 대화는 결론 없이 끝났습니다. 둘은 각자 집으로 돌아갔고 며칠간 연락을 주고받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민수에게 아버지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민수야, 너 시간 있으면 잠깐 들을 수 있겠니? 목소리는 평소와 다름없었지만 왠지 모르게 무거운 느낌이 들었습니다. 민수는 퇴근 후 부모님 댁으로 향했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자 아버지가 거실 소파에 앉아 계셨습니다. 어머니는 부엌에서 무언가를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앉아라. 아버지의 말에 민수는 소파에 앉았습니다. 한동안 침묵이 흘렀습니다. 아버지는 창밖을 바라보고 계셨고 민수는 아버지의 옆모습을 지켜봤습니다. 너희들 집 때문에 고민하고 있다며. 민수는 깜짝 놀랐습니다. 부모님 몰래 이야기한 건데 어떻게 아셨을까요? 어머니가 우연히 들으셨어. 너희들 이야기하는 거 아버지가 작은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괜찮다. 숨길 것도 없는 얘기잖아. 이 집이 짐이 되고 있다는 거 나도 몰라서 가만히 있는 건 아니야. 아버지, 민수야, 너 요즘 힘들지? 갑작스러운 질문에 민수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아니에요. 괜찮아요. 거짓말 하지 마. 내가 네 아버지야. 네가 힘든 거 모를 것 같아. 아버지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그 안에는 오랜 세월의 무게가 담겨 있었습니다. 이 집 때문에 네가 얼마나 고생하는지 다 알아. 주말에도 쉬지 못하고 밤늦게까지 일하고 미안하다. 아버지, 그런 말씀 마세요. 민수의 눈가가 뜨거워졌습니다. 하지만 이 집은 아버지가 잠시 말을 멈추고 주위를 둘러봤습니다. 이 집은 너희 어머니하고 내가 평생 일해서 마련한 곳이야. 너희들 키우면서 아프면서 힘들면서도 지켜온 곳이고 민수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렇다고 너희들한테 짐이 되고 싶진 않아. 만약 이 집이 정말 부담이 된다면 정리하는 것도 방법이겠지. 아버지, 하지만 한 가지만 부탁하마. 너희 형제끼리 싸우지는 마라. 집보다 더 소중한 게 가족이야. 민수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손은 무릎 위에서 꼭 쥐어져 있었고 입술은 떨리고 있었습니다. 며칠 후 민수는 경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경호야, 미안해. 전화 너머로 경호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형, 나도 미안해. 형한테 너무 심하게 말한 것 같아. 아니야, 네 말이 맞아. 둘은 다시 만나기로 했습니다. 이번에는 부모님도 함께 자리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민수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저희가 성급하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부모님 의견도 제대로 듣지 않고 어머니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괜찮다. 너희들이 우릴 위해 고민하고 있다는 거, 그것만으로도 고마워. 집은 일단 그대로 두기로 했어요. 민수의 말에 경호가 작게 숨을 내쉬었습니다. 대신 제가 좀 더 자주 올게요. 경호의 말에 민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버지는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지만 눈가가 촉촉해 보였습니다. 그날 저녁 가족들은 오랜만에 함께 식사를 했습니다. 특별한 메뉴는 아니었지만 어머니가 정성스럽게 차려주신 밥상이었습니다. 김치찌개, 된장국, 나물 몇 가지, 그리고 늘 먹던 반찬들이었습니다. 많이 먹어라. 어머니의 말에 형제들은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며칠 전 얼어붙었던 그 식탁이 이제는 다시 따뜻하게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모든 게 해결된 건 아니었습니다. 민수는 여전히 부담을 안고 있었고 경호는 자주 찾아뵙지 못하는 것에 대한 죄책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부모님도 언젠가는 이 집을 떠나야 할지 모른다는 불안함을 품고 계셨습니다. 집은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낡은 벽지, 삐걱거리는 계단, 겨울마다 추운 방. 모든 것이 예전 그대로였습니다. 어느 날 민수는 부모님 댁 마당에서 잡초를 뽑고 있었습니다. 햇살이 따뜻하게 내리쬐는 봄날 오후였습니다. 문득 고개를 들어 집을 바라봤습니다. 언젠가는 이 집과도 작별해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 언젠가가 오늘은 아니었습니다. 그날 저녁 부모님은 거실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고 계셨습니다. 늘 그랬듯 해가 가장 늦게 지는 자리였습니다. 여보, 우리 애들 참 기특하지 않소? 아버지의 말에 어머니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요. 우리 걱정에 저렇게 고민하고 있으니 괜히 너무 오래 붙잡고 있는 건 아닐까 싶기도 하고. 아버지의 혼잣말에 어머니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남편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집을 팔자는 말은 그렇게 조용히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그 말이 남긴 여운은 오래도록 가족들의 마음속에 남았습니다. 그 집은 아직 그 자리에 있습니다. 모든 게 해결된 것은 아니었지만 적어도 그날 이후 형제들은 서로가 왜 그런 말을 했는지 조금은 알게 되었습니다.